안녕하십니까.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초수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올해 네. 뭐 그 이야기 빼고 할 네. 얘기가 없으니까. 네,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그리고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좀 절세 효과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쯤 아마 그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네. 이제 곧 받게 되실 텐데 네. 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이라고 해서 우리 세무서에 날라온 종이를 보면 레트가 하나 날라오잖아요. 예, 거기에 알파벳으로 알 수 없는 기호가 이제 적혀서 이제 세무서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받으신 원장님들이 은근히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게 그렇죠. 나는 뭐 S라고 적혀 있고 A라고 적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괜히 뭐 내가 잘못한 거고. 예, 그래서 성적 통지표 받는 거. 그리고 다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네. 또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나만 또 뭐 이상한 편지를 받아서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네. 그 의구심을 좀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에서 그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세무서 15개 유형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네. S부터 이제 W까지 이게 네.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네. 우리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속해 계신 이제 유형이 아마 S 유형일 거예요. 이제 6월달에 신고하시는 분. 네, S 유형은 뭐냐면 단순히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다. 네. 그래서 수익 금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제 S 유형으로 이제 통지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유형. 네. 이거는 성실 신고 대상은 아니고 외부 조정 신고자. 거의 5월달에 신고하시는 분. 예. 그분들은 뭐 우리 보건업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수익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제 성실 신고 사업자가 아니면 A 유형에 이제 속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S 유형이나 A 유형이나 뭘 받아도 뭐 단순 구분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도 그러시죠. 이게 옆에 원장님은 A인데 나는 왜 X냐. 스페셜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시체말로 그냥 훅 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C 유형은 이제 신규 전문직 사업자들의 이제 해당이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뭐 작년에 개업을 하신 분들, 개원을 하신 분들은 C 유형으로 아마 안내를 받으실 거고요. 네. 그 다음은 별 신경 쓸 것이 없는데 네. 문제가 되는 것 유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 뭐냐면 이제 사전 안내라는 유형으로 이제 발송되는 건데 예. 이제 알파벳이 아니고 한글로 사전 안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이제 성실 신고 지원 안내문 이래서 그 편지에 동봉이 돼서 날라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가진 전산 자료로 수익 금액을 누락 혐의가 있다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한 뭐 혐의가 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유형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용어 자체는 굉장히 친절한데 네, 그렇죠. 뒤에 담겨진 내용은 일종의 뭐 안 친절한 거네요. 예, 일종의 경고성 뭐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안내문 문제는 그러면 이 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인데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수익 금액은 사실 지난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비는 그러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비는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소득률이라든가 어쩌면 뒤에 살펴볼 특정 비용들을 좀 과다하게 신고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 계산서이거나 이제 신용카드 뭐 이런 부분은 들어갔는데 이제 그 매입을 갖다가 비용으로 처리했냐, 자산 계상했느냐 네네.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5월이나 6월 달에 그렇죠. 네,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신고한 내용을 분석해서 이제 보내는 거니까 금년도 패턴이 거의 반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해도 뭐 나는
괜찮게 신고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사업장 현황 신고 때 그 그러니까 현금 비율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의 비율에 비해서 낮다 이런 메시지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교정치과 같은 경우는 보험 진료가 공단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예. 현금이 당연히 없을 텐데 그런 뭐 경고성 메시지는 계속 온다. 그럼 사실 그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Z부터 W는 특정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게 금융소득이 Z 유형이고 주택 임대가 있으면 V가 들어간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원장님들 같은 네. 경우는 여기 해당되는 분 꽤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ZV가 생소해요. 요 SA는 많은데 거의 이거, 없는데 그래서 간혹 이게 계세요. 있으면은 이게 Z인데 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간혹 그러니까 계세요. 예. 단순 특정 소득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되는 기호다. 요 정도로 알려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 안내라는 구분만을 제외하면 단순히 어떤 기장 의무 또는 특정 소득 유무에 따른 단순 구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세 같습니다. 가지인데 네. 차라리 오히려 뭐 이렇게 알파벳 들어간 건 오히려 낫고 요 안 들어간 거 받으시면 네. 꼭 이렇게 전화를 네. 해서 상담을 미리 네, 받아보시는 게 음. 그게 이제 어떤 문제를 미리 네. 예방하는 네. 지름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검토해 수 있을 볼 것 필요가 같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당장 받으셨다고 해서 뭐 당장에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 경험칙상 그러니까 뭐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걸 받았다고 해서 뭐 당장에 조사가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런데 당장 문제 생기지는 않지만 이제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예. 다음 장을 볼까요? 네. 근데 기타 평균 비율인데 이 표는 아마 작년에 우리 송 대표님 하실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주요 경비라든가 소득률은 잘 아시잖아요.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는데 근데 기타 경비는 사실 뭐 예전만 하더라도 뭐 특정이 복리후생비는 몇 프로까지 됩니까? 접대비는 몇 프로까지 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단순히 이제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과의 업종 평균 비율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치로 삼을 수 있는 자료라서 복리후생비는 이제 우리 수익금액 대비해서 2.5에서 3.5인데 우리 10억 치과라고 가정했을 때는 연간 2,500에서 3,500 정도가 이제 복리후생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접대비는 이제 1%에서 1.5%, 1,000에서 1,50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골프비. 그러니까 경조사비 것들이 들어가고요. 경조사비, 골프비. 사실 그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 그다음에 이제 소모품비가 이제 2%에서 2.5%인데 이 세 가지 경비가 사실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좀 애매한 개정 과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국세청에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광고비,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은 다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그 신고를 하실 때 내가 이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가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 검토를 하셔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면 좀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사전 안내라든가 이런 걸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이 이제 치과를 하나나 두 개, 끼케야 세 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세무사님이 이 치과 업종 평균이 이렇다는 걸 알고 여기에 맞게 기장해 주실 확률이 사실은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치과를 많이 기장하시는 분한테 가거나 뭐 이렇게 이제 앞에 계시는 치과 교정학회나 이런 이제 고문 세무 법인으로 기장을 옮기시는 게 사실은 이 근본적인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뭐 치과 하나나 두 개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평균을 알고 거기에 맞게 기장해주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무리다. 예. 이 맥시멈 기준으로만 좀 보시면은 이 경비 기타 이제 경비 합치면 한 20% 초반이 되거든요. 거기에 주요 경비를 합치면 결국 이제 평균 소득률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비율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치과 비용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타 병과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 뭐 이제 그 주요 재경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기타 재경비 이거 어느 한두 군데 빵꾸 나면 소득률 못 맞춰요. 스탠다드한 폼이 딱 있어. 그게 딱 들어가면 그냥 맞게 돼 있고 그게 거기 뭐 한두 군데 계정 한두 개 빵꾸 나면 이제 결국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군다나 치과를 잘 아시는 분한테 기장을 맡기시는 게 비용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소득공제는 우리가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빼면 이제 소득금액이 나오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공제는 비용처럼 빼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효과는 이제 비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요. 그렇죠. 비용하고 똑같은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소득공제는 다들 잘 아실 테고 뭐 인적공제라든가 각종 뭐 노란우산공제라든가 이런 건 잘 아실 테니까 좀 생소한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조특법 16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회사에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3호에서 4호 이 밑에 3호에서 4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의 3천만 원 이하는 100분의 100.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전액 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거고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사이는 뭐 70%, 그다음 5천만 원 초과분은 30%만 해주겠다는 건데. 굉장히 많이. 예, 그러면 어떤 회사냐? 그러면 3호, 4호 볼까요? 3호, 4호는 결국 이제 벤처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원장들한테 이제 연락을 많이 받는 게 이제 3호, 4호예요. 요즘에 보면은 특정 뭐 임플란트 회사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그 해당 법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주는데 사실 그 회사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그 회사가 누구가 잘 아니까요. 결국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그 회사에서 받은 투자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 서류가 있는데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처럼 그런 확인서를 잊지 마시고 투자를 하셨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주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보통 알려주나요? 아니면 원장님이 그걸 확인해야 되나요? 보통 알려주는데 혹시 모르니까 거액의 투자를 하셨다라면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은 이제 세액공제인데요. 소득공제가 경비 처리와 뭐 똑같은 효과를 봤다라면 세액공제는 그야말로 내일 세금에서 빼주는 거. 내일 세금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이다. 제일 짱이죠. 네. 그 연초에 우리 송 대표님하고 그 개정세법 설명 들을 때 다뤄본 내용인데 1월달에 막 설명하셨던 그때는 내용. 또 이제 신고 때가 아니니까 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직전 연도보다 청년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종업원이 증가했을 때는 청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1,1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00만 원을 내일 세금에서 공제가 된다. 그리고 청년등, 요 부분은 청년등은 작년보다 그 공제 금액이 늘어났고요. 2번 청년이 아닌 상시 근로자는 작년까지는 안 됐는데 올해 신고분부터는 또 공제를 해주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700만 원, 그 이외의 지역은 770이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좀 깨졌네요. 수도권에 1,100만 원, 청년은 그다음에 청년이면 몇 살? 29세, 만 29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30살 미만. 네. 그다음에 청년 외에는 700에서 77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그 고용과 관련돼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각종 뭐 보조금도 있고 이 부분은 꼭 챙기셔서 꼭 절세를 하시기 바라겠고 특히나 저희도 이거 특히나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인원수인데 새롭게 개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우리 대표님? 그러게요. 네. 새롭게 개원하신 분들 직전 연을 0으로 봐요. 증가한 연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5명을 채용했다. 그럼 5명 전부 다가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잘하면 내일 세금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개원하신 분들은 꼭 챙기셔서 절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설명 듣고 이번 달에 한 명 더 뽑았잖아요. 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내일 세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신 사항 등 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또 신고하시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제 번호 있으니까 우리 독자 여러분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설명 너무 열심히 하시네. 아 덥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땀을 빨리 땀 흘리면서 설명을 해.